안녕하세요, 단테레스의 단테입니다. 클로드가 이번 2.1.50일 업데이트에서 클로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선보였죠?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오픈클로와 한판 하겠다는 건가? 이 기능은 쉽게 말해서 집에 틀어놓은 클로드 코드를 집 밖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저는 클로드를 원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엔트로픽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GitHub 레포지터를 연동해서 언제 어디서나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로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처리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원격 제어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개발 협업 시스템에 가까웠죠. 이번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 업데이트가 이 니즈를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전 오픈클로가 촉발한 AI 원격 비서 전쟁에 클로드가 참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기능을 이용해서 AI 원격 암호화폐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픈클로가 아닌 클로드 구독 플랜으로 추가 API 비용이 없이 원격 AI 비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일간 서버니 동작이 없는 경우 타임아웃이 걸려서 원격 세션이 끊어지는 등 불안정한 부분이 아직은 좀 있어요. 이럴 경우 더 안정적인 방법도 영상 말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더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 사이트로 왔고요. 이 핵심 기능이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클로드 코드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채팅만 보는 게 아니라서 파일 시스템, MCP 서버, 도구, 프로젝트 구성 등을 모두 다 원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화가 연결된 기기에서 동기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화면에 메시지 생성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동기화가 돼서 대화를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완전한 동기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끊기거나 노트북이 절전 모드가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때 세션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도 웹에 이제 클로드 코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엔트로픽에서 운영하는 이 클라우드 리소스에서 샌드박스로 생성이 되는 공간에서 코딩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병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리모트 컨트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사용자의 로컬 파일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서 완전히 엔드 투 엔드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로드는 중간에 중계만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무료 사용자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프로, 맥스 플랜이 필요하고요. 또 API 키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은 간단합니다. 클로드 띄고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옵션을 붙여주시면 바로 원격 세션이 열리면서 클로드가 시작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안 하셨다면 세션 안에서 슬래시 커맨드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동일하게 원격 세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리모트 컨트롤 세션을 활성화를 하고 나면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URL을 이제 뱉어내는데 이 URL을 직접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다 HTTPS 프로토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QR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접속을 할 때 이 URL을 직접 입력하기가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데스크톱 앱이나 모바일 앱에 클로드를 설치하셨다면 클로드 접속하시면 그 클로드 안에 세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세션 목록에서 리모트 컨트롤 세션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또는 웹 콘솔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세션을 리모트 컨트롤로 활성화를 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리모트 컨트롤을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션들이 다 원격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슬래시 커맨드 명령어에서 슬래시 config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enable remote control for all sessions 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하면 이제 모든 세션들을 원격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트래픽들을 TLS로 보안 처리를 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안전한 네트워크망에만 접속이 돼 있다면 이 통신을 해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송 보안을 챙겼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세션이
여러 개의 URL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원격 세션은 한 세션당 하나씩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로컬 PC가 터미널 창이 꺼지면, 그렇게 되면 이 세션은 중단이 됩니다. 터미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버 컴퓨터에서 클로드를 원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따가 저희가 해결해 보는 방법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지만 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게 한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세션을 또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실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윈도우 PC를 원격으로 붙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원격 서버, 혹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소개해드린 미니 홈 서버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클로드를 실행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이런 원격 미니 PC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도 서버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윈도우 미니 PC를 원격 서버로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파워쉘로 터미널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워쉘을 딱 열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클로드를 원격으로 실행할 때 가장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WSL을 사용하는 겁니다. 리눅스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리눅스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여시고 요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으신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체크를 하시고 나면은 재시작을 요구할 거예요. 컴퓨터를 재부팅 하시면은 WSL을 설치할 수가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요. 기능을 켜셨다고 가정하고 WSL을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WSL하고 인스톨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띄고 -D 또는 생략도 가능해요. 우분투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리눅스가 설치가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는 지금 오류 코드가 떴는데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WSL이 바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접속은 그냥 WSL이라고 입력만 하면 접속이 됩니다. 자, 이 접속된 터미널의 이 프롬프트는 좀 다르게 생겼죠? 리눅스의 유닉스 시스템의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는 mkdir이라는 명령어로 만들게 되고요. 여기다 -p 옵션을 주면은 여러 개 하위 폴더까지 동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 폴더 밑에다가 블록체인이라고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폴더 만들고 나서 다시 이 폴더로 이동을 해야겠죠? 폴더로 이동하는 거는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클로드를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클로드 설치 명령어는 네이티브로 설치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CURL로 시작하고요.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령 한 줄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세요. 클로드 실행하고요. 자, 로그인을 할 때는 /로그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구독에 따라서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밑에 이 정도만 입력을 해도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키로 내려가서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Enable Remote Control for this Sessi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엔터 쳐서 자,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이 주소를 그대로 브라우저 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바로 접속이 되겠죠. 현재 폴더 위치 조회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출력된 내용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 앱에서도 같은 화면을 이렇게 동기화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URL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명령을 넣어주시고 show QR코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QR코드가 나오죠. 이 QR코드를 그대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접속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사용 가능한 스킬 목록을 출력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들어간 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동기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 외에도 여기 클로드 코드에서 지원하는 각종 슬래시 커맨드나 에이전트나 MCP들도 다 활용 가능하죠. 왜냐면 단지 원격 제어를 할 뿐이지 모든 기능이 이 로컬에 있는 기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로컬에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만약에 이 터미널을 한번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미널을 이렇게 끈다면, 자, 여기서 세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접근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드시 이 터미널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tmux.라는 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tmux.가 뭐냐면 터미널 세션을 백그라운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터미널 창을 닫아도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자, 저희는 딱 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tmux new s 옵션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세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세션을 생성해주는 명령어이고요. 두 번째는 tmux 띄고 attach 하고 t 옵션을 주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세션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서 세션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세션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포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 백그라운드로 넘어간 세션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고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tmux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로드를 실행한다면 이 클로드가 터미널을 닫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겠죠.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tmux의 주요 명령어들은 이제 다음과 같거든요.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점점 익숙해지실 수 있고 그때마다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mux라고 입력을 하고요. 하고 new 하고 -t 블록 체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세션의 이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터미널 세션이 새로 생겨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로드 하고요. 옵션을 dangerously skip permission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도 동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오늘 서울 날씨를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날씨. 이렇게 서울 날씨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 세션, 대화 세션을 그대로 두고요. 이 세션을 그냥 X로 나오겠습니다. 다시 WSL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mux ls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세션을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저희가 만든 세션이 아직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붙을 때는 attach에다가 t 옵션 주시고 세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보니까 이어가던 대화 세션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이 액티브가 됐어요. 다시 같은 명령을 한 번 더 입력하면 show QR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어요. 세션이 지금 동기화가 됐고요. 동일한 내용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닫는다고 해도 이 세션이 계속 유지되는지 볼게요. 그대로 세션이 살아있죠. 여기는 닫혀 있지만 tmux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대화 세션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오픈클로 영상들이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다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미니 PC도 운영하셔야 되고 원격 클라우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접속 키들이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이 보안에 대한 우려나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의견들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때 이 VPN을 사용하는 건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노드 VPN이라는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것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 원격 AI 비서나 이런 미니 PC 서버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은 노트북 들고 카페나 공공장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시잖아요. 뭐 SSH 접속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을 쓰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중간자에 의해서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꼭 이런 노드 VPN 같은 서비스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IP 주소를 가릴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모든 네트워크를 돌아다니실 때 여러분들의 신분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게 VPN만한 게 없습니다. SSH 터미널을 접속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SSH 터미널을 이제 접속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격 서버로 접속할 때 IP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IP 주소가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 이런 공인 IP 주소들이 웹에 노출된다는 것이 찝찝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노드 VPN의 메시넷이라는 서비스를 쓰시면 여러분들의 SSH 포트를 전혀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도 밖에서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미니 PC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영상 말미에 이 메시넷을 써서 미니 PC 운영하는 방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를 근무하실 때 특정 회사들은 VPN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드 VPN에서 노드 위스퍼를 쓰면 웹 터널링을 통해 일반 웹 트래픽을 모방해서 네트워크 필터를 속입니다. 그래서 회사 네트워크에서도 홈 서버로 접속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VPN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노드 VPN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주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동거래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라든지 주로 사용하시는 암호나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이 다크웹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다크웹에 노출되거나 해킹되는 우려들이 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요. 네, 저는 지금같이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카드 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들을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 자산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다크웹에 노출됐을 때 바로 얼럿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원격 서버들을 다루는 일을 하실 분들은 VPN은 필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드 VPN의 이 확장 프로그램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 노드 VPN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쉽게 서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제 연결을 해제하고 퀵 커넥트 누르시면 VPN 서버들을 바로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또는 여기 밑에서 국가를 검색하셔도 돼요. 다양한 국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국가에, 특히 영화 넷플릭스도 미국 지역으로 선택해서 넷플릭스 들어가시면은 미국의 넷플릭스 채널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 컨텐츠 소비하실 때도 VPN을 많이 사용을 하죠. 보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긴 트윗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광고 제거나 여러 가지 웹 트래커나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돌아다니실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쿠키 정보들 탈취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 켜놓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요. 스푸핑이라고 있어요. 특정 사이트는 VPN을 켜놓고 들어가면은 그 VPN 서버가 미국 서버면은 미국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 브라우저 시간대랑 서버 시간대가 다른 경우에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켜놓고 들어가면 브라우저 시간대랑 서버 시간대를 아예 맞춰줍니다. 그래서 접근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VPN을 연결해서 접속하고 싶지만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 특정 도메인 같은 경우는 VPN으로 사용 안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VPN 기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기다가 등록해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그냥 IP 주소로 접속하기 위해서 VPN을 excluded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원격 리모트 AI를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이 메시넷을 써서 원격 접속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클로드에서 암호화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그걸 하나하나 구현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활용 단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이 편집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도 필요하니까 엔티그래비티를 이용을 해서 그 엔티그래비티 IDE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엔티그래비티 하고 띄고 구두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직접 실행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엔티그래비티가 열리셨으면요, 저희는 WSL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P를 눌러서 메뉴를 여시고요. Remote WSL Connect to WSL Using Distro, 이거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우분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WSL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폴더 누르셔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를 찾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중심으로 엔티그래비티가 재시작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엔티그래비티에 있는 이 AI 패널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둘게요. 터미널 실행하시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면 우클릭 하셔서 터미널을 편집기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티그래비티가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는 총 4개의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키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API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소 API죠. 거래소 API로는 업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거래소로서 이 API 문서가 꽤 잘 되어 있고 자동 매매 봇을 만들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K뱅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뱅크 앱을 설치하시고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K뱅크 시작하기 누르셔서 여기서 본인 인증, 회원가입, 통장 만들기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입이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업비트를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도 앱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비트도 가입을 해주시고요. 웹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계좌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업비트에 가입하고 나서 K뱅크 계좌를 통해서 여기 기초자산으로 50만원을 준비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오픈 API 관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전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공인 IP 주소는 ifconfig.me로 입력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인 IP 주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크하시고 오픈 API 키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증 채널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두 가지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고요. 특히 시크릿 키는 외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타빌리입니다. 타빌리는 뉴스 수집에 사용할 API예요. 투자 판단을 위해서 감성 분석, 텍스트 분석 등을 할 건데 이 뉴스의 텍스트를 마이닝을 할 거예요. API를 사용을 하면은 뉴스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입을 하시고요. API 키를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월에 1000회 정도는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암호화폐 자동 매매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API 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키 이름을 입력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키를 하나 발급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 두시고 기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파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주식 자동 매매에서도 사용했었던 데이터베이스죠. 수파베이스.com으로 가시면 프로젝트를 2개까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 입력하시고 Create New Project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 데이터 API 들어가시면 여기에 URL이 나옵니다. 이 URL 주소를 카피하셔서 일단 기록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API Keys라고 있습니다. API Keys를 선택을 하시고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레거시 N1 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레거시로 들어가셔서 서비스 롤이라고 되어 있는 키가 이렇게 숨김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키를 복사하셔가지고 또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커넥트라고 있습니다. 커넥트 버튼 눌러서 JDBC URL이라고 DB를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DB 비밀번호도 입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잃어버리셨다면 이 밑에서 이걸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리셋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메소드 부분을 세션 풀러로 바꾸신 다음에 이 주소를 카피하시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의 암호로 교체해 주시면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텔레그램 봇입니다. 여기서 클로드 코드와 오픈클로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클로는 외부 이벤트나 프로그램 레벨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동을 해서 세션 내에 메시지를 전송해줘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는 세션 내에서 사용자 입력에 의한 에이전트 응답만 이 세션 메시지 내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론으로 자동 스케줄을 등록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클로드로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텔레그램 봇을 따로 만들어서 이 스케줄 결과 보고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텔레그램에서 이 봇 파더를 검색을 해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채팅 목록에 봇 파더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서 시작 버튼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 New 봇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New 봇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봇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안텔랩스 코인 테스트 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이름과 유저네임을 동일하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세션 URL이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이게 토큰이 나올 겁니다. 이 토큰을 또 기록을 잘 해두시고요. 이 모든 기록들을 환경교수에다가 다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자, 유저 아이디는 유저 인포 봇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저와 같이 유저 인포 get id 봇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누르면 여러분들의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아이디도 기록을 해두시고요. 텔레그램 봇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채팅창을 일단 열어둘까요? 이렇게 열어두시고 시작을 눌러주시면 텔레그램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텔레그램은 이렇게 웹으로 접속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앱으로도,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엔티그래비티로 오셔서요, 이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의 이 교육을 위해서 미리 교육용 이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위 폴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블록체인이라는 폴더는 삭제를 할게요. GitHub 레포지토리로 한번 와볼까요? 단다 컴퍼니 클로드 코인 트레이딩이라는 레포지토리로 오시면, 자, 암호화폐 자동매매 봇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문서화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도 GPT 이용을 해서 AI 암호화폐 자동매매 봇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방식이에요. 코드가 API를 호출을 해서 GPT에게 판단을 물어보는 구조입니다. 미리 이제 데이터 분석용 API들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GPT에게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클로드가 먼저 전략 문서를 좀 읽고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에이전틱하게 동작하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고요. 따라서 코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리 자연어로 전략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그걸 코드로 변경하는 것을 클로드가 하게 됩니다. 스트래터지 MD라는 마크다운에 여러분들의 그냥 자연어로 전략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클로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파이썬 스크립트는 데이터 수집과 API 호출만 담당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비트 시세, 공표 탐욕 지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API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타빌리 API를 통해서 뉴스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차트들을 그대로 이미지를 스크린샷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읽고 LLM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도 참고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조립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것을 클로드가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을 진행을 하고 새로운 기록이 생기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판단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전략서를 가지고 또 시장 데이터를 대조를 하고 AI가 종합 판단을 한 다음에 매수 또는 매도 아니면 그냥 홀드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잡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땐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sh라는 확장자로 작성이 되어 있죠. 크론을 등록을 하는, 스케줄을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크론을 실행하는, 그 다음에 분석을 실행하는 스크립트들이 각각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고 데이터가 수집이 이제 되겠죠. 각각의 데이터들 다 수집하고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조립을 합니다. 자, 엔지니어링이 끝나고 나서 클로드를 사용하는데 클로드 세션은 사실 여기에서 동작하진 않아요. 클로드 세션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클로드 세션에서 또 다른 클로드 세션을 호출할 것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P 옵션을 붙이시면 그냥 일회성으로 질의응답으로 바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션을 유지하진 않죠.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이 클로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P 옵션 주시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는 전략서와 과거의 이제 결정들, 그다음에 피드백 사항들 가지고 레슨 앤 런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원클릭 설치 명령어로 한 번에 쉽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하시고요. 엔티그래비티로 돌아오셔서 워크스페이스 이 폴더에서 이렇게 터미널에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명을 물어보죠. 이걸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엔티그래비티 프로젝트 폴더명을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루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이걸 맞추지 않으면 여기서 폴더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가상환경을 생성하고요. 차트 캡처용 크로미엄을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죠. 자, Y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새로 고침해보면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폴더를 하위 폴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클로드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여기 .env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환경 변수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환경 변수들은 API 키 또는 데이터베이스 URL, 텔레그램, 봇 토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저희가 수집했던 것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입력이 되어야 동작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장치 환경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 드라이 런이 true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매매를 실행하지는 않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는 단계에서는 true로 놓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max trade amount라고 돼서 거래량 최대치를 걸어 놓고요. 거래 횟수도 제한을 걸어 놨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시고 저는 미리 기록해둔 내용을 여기다 붙여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tmux 실행을 해야 됩니다. tmux new s 옵션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럼 새로운 세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션이 시작이 되셨으면 여기서 클로드를 dangerously skip permission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가 실행이 됐죠. 클로드 구독 플랜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폐 자동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 환경 변수는 설명을 드렸고요. 클로드.nd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침이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기록되어 있는 이 스텝별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가이드를 수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응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2스텝을 거치게 되고요.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이 클로드 코드가 실행됐을 때 이 부분이 컨텍스트에 다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드 폴더를 보시면 스킬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API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노하우 문서들이, SOP들이 작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 문서에 오시면 여기 스킬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스킬이고 분석, 매매, 상태, 전략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업비트 API가 있습니다. 업비트 REST API에 대한 래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있어요. JWT 인증, 주문, 잔고 조회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Fear Grid Index가 있습니다. 이거는 alternative.me라는 API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침 문서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빌리 뉴스라고 있습니다. 타빌리 API로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감성 분석을 하는 스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캡처죠. 자, 이거는 플레이라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플레이라이트는 웹브라우징을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 이 웹브라우징 자동화를 통해서 업비트 사이트로 가서 그 차트를 스크린샷으로 수집하는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드 노티파이어는 텔레그램 봇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들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으면 클로드가 거의 실수 없이 동작하게 되겠죠. 파이썬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합니다. 그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있는 .venv라는 가상환경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파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준을 주는 거죠. strategy.md 파일은 매매 전략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어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클로드가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조차 클로드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완전 자동화로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판단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조건은 3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30 이하, 극도로 공포 상태일 때 현재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5% 이상 하락했을 때, RSI 14가 30 이하, 과매도 상태일 때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매수를 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조건은요, 하나라도 충족하면 실행이 되는데 매수가 대비 15% 이상 수익이 나거나 또는 5% 이상 손실이 나거나 공포 탐욕 지수가 75 이상이거나 RSI 점수가 70 이상일 때 매도를 하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냥 관망, 홀드할 때는요, 위 조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또 직전 매매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 홀드하게 되는 그런 조건을 주었고요. 추가 지침이 있다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뉴스에서 규제 관련 이슈가 발견되었을 때, 주말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50%로 축소한다 라는 지침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env 파일에는 이제 안전장치들이 있죠. 이거 제가 아까 드라이런하고 어마운트, 트레이드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맥스 포지션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5로 두면 총 자산은 50%까지만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n trade interval hours는 이제 4시간 간격 이하로는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강제 장치이고요. emergency stop 부분은 이제 이걸 true로 바꾸게 되면 모든 매매가 즉시 중단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중단하고 싶으실 때 여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로직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이 스크립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립트 부분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스크립트가 파이썬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기 리눅스 쉘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콜렉트 마켓 데이터 파이는 업비트에서 캔들 데이터를 가져오고 RSI, SMA, EMA,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같은 이런 기술 지표들을 계산합니다. 다음에 콜렉트 피어 그리드 파이는
alternative.me라는 사이트에서 공포 탐욕 지수 7일치 이력을 가져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Collect News Python 파일은 타벨리 API로 비트코인 관련 최신 뉴스 10건을 수집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The Capture Chart Python 파일은 플레이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 웹브라우징으로 업비트 차트 스크린샷을 캡처를 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요. 클로드의 이제 비전 능력을 통해서 차트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get portfolio py, 이 파이썬은 현재 포트폴리오의 잔고, 평가액, 수익률을 조회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자, execute trade python 파일이에요. 실제 매매를 실행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지원하고 내부에 드라이 런이나 이머전시 스탑, 맥스 트레이드 어마운트 같은 이 3중 안전장치가 여기에 내장되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런 애널리시스 스크립트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조율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크게 3단계예요. 모든 데이터 수집 스크립트를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와 전략 분석, 과거 결정, 사용자 피드백을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크론에서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크론 런이라는 쉘 스크립트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여기 클로드 P 옵션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의 비대화형 모드를 의미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받은 프롬프트를 읽고 분석하고 매매를 실행하고 텔레그램으로 알람까지 보내는 것을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는 로직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8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 자동 실행하도록 크론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지침 문서인 cloud.md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decisions는 매매 결정 기록이 쌓이는 테이블이고요. 결정 내용이나 근거, 확신도, 지표 스냅샷, 체결 결과 등이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스냅샷은 포트폴리오 스냅샷 그 잔고, 평가액, 수익률 등이 기록이 되고요. 마켓 데이터는 시장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저장하고 execute logs는 실행 로그를 저장하게 되고요. strategy history는 전략 변경 이력을 저장해서 추적하게 됩니다. 또 자세한 사용 방법들은 코드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더 깊게 아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요. 이 내용들을 에이전트한테 맡겨볼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요. 먼저 API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산을 5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산 현황을 잘 읽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 자산 현황을 조회해줘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읽어왔네요. 네, 지금 API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텔레그램으로 이 내용을 보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텔레그램으로 그대로 지금 수신이 잘 됐죠. API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하나 스크립트를 개별 테스트를 해보고 스케줄 등록도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클로드 리모트 컨트롤을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더 체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팀웍스 환경에 있거든요. 얘를 리모트 컨트롤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입력해서 QR코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데이터 수집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원격 섹션인데도 잘 돌아가죠.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동기화가 바로바로 되고 있어요. 30일 일봉과 4시간봉 42개 함께 수집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자세한 보고 내용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 내에서도 변동률이 커서 그 사이의 간극을 손절과 익절 전략을 상당히 잘 취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매수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결과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수집해서 현재 시장 심리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0에서 24 사이에 머물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지금 굉장히 하락장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매수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비트코인 뉴스를 수집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음성으로 한번 요청해볼까요?
최근 비트코인 뉴스를 수집해서 알려줘. 네, 바로 들어가죠. 음성으로 처리하는 것도 모바일이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뉴스 데이터들을 잘 긁어왔거든요. 그래서 감성 분석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최근 뉴스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부정적이다, 혼합이다, 긍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 분석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겠죠. 제 업비트 계좌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내 업비트 계좌 잔고를 확인해 줘. 지금 제 잔고 잘 확인했죠? 차트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BTC 차트를 캡처해줘. 네, 지금 필요한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뭐 실패한다고 해서 결정론적인 기존의 하드코딩된 로직과는 달리 굉장히 강건하죠. 클로드가 이런 실패도 우회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차트 이미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를 잘 읽었죠? 네, 차트의 패턴까지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 분석 진행하도록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시장을 분석해줘. 시장 데이터, 공포 탐욕 지수, 뉴스를 수집하고 strategy.md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 관망 결정을 내려줘. 네,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요. 이런 오타도 클로드가 굉장히 강건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과 전략 파일을 동시에 로드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굉장히 병렬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가 요즘 에이전트 팀즈 같은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수준의 분석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팀즈 기능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결정은 관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죠. 매수 조건 4개 중에서 1개만 충족한다. 뉴스 감성이 부정적이 우세하다. 난 매도 조건 해당이 없다. 체결 압력이 매도 우세하다. 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목 포인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요구하시면 돼요. 그걸로 피드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정하시는 거죠. 절대 AI에게 모든 자율의지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하시고 이게 AI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현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시고요. AI는 여러분들의 분석 도구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해주는 거죠. 그 부분을. 의사결정을 자동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방금 분석에서 RSI와 FGI가 각각 어땠어?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어떤 포지션이 유리하지?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분석에서 RSI와 FGI가 각각 어땠어?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어떤 포지션이 가장 유리해?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관망을 유지한다. RSI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MSA 대비 5% 이상 하락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기하는 것이 전략에 부합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분석과 텔레그램 전송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차트도 캡처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종합 리포트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줘. 자, 이렇게 보면 준비되어 있던 캡처 차트 파일 스크립트가 동작하죠. 텔레그램으로 지금 보낸다고 합니다. 자, 분석은 끝났고요. 네, 텔레그램이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 리포트가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돼서 이렇게 차트 이미지까지 전송이 됐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죠. 자, 그러면 전략 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매 전략을 보여줘. 네, 제가 기록했던 매매 전략을 잘 로드해주고 있죠. 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봤었고요. 이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매수 조건에서 RSI 기준을 30에서 25로 변경해줘. 그리고 매도 목표 수익률을 15%에서 10%로 낮춰줘. 자, 수정하고 있죠. 전략 문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 전략 문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을 추가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전략에서 다음 조건을 추가를 해줘. 이더리움이 BTC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ETH 매수를 검토해줘. 자, ETH 매수 검토 조건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전략들은 계속 이렇게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해볼게요. 현재 보수적 전략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변경해줘. FGI 40 이하이면 매수, 65 이상이면 매도, 1회 매매 금액을 총 자산의 25%로 변경해줘. 보수적인 전략에서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드라이 런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만 진행되게 될 거고요. 실제 매도를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실행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피드백 및 학습 부분인데요. 최근 매매 결정 기록을 보여줘. 지금 제가 테이블 조회를 했더니 테이블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테이블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이 테이블을 지금 만들지를 물어봅니다. 테이블 만들라고 해볼게요. 테이블 바로 생성해줘.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테이블이 생성돼 있고 거래 실적들이 쌓여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과거 실적에 대한 분석도 많이 요청할 수 있겠죠. 어제의 관망 결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지만 RSI 35에서 매수 신호를 무시한 게 좀 아쉬웠다. FGI 35 이하이고 RSI가 35 이하이면 소량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등등의 이런 예시 피드백들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7일간 매매 성과를 분석해서 승률, 평균 수익률, 총 수익률을 계산해줘. 이런 요청들도 충분히 하셔서 전략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드라이 런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실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없는 상태일 거예요. 이거를 false로 바꿔주시면 이제 매매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드라이 런을 false로 변경했어. 자, 이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제안해줘. 이제 실전 매매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뉴스 감성이 부정적이고 체결 매도 우세가 2.6배이다. 체결 압력도 성급한 진입보다는 RSI가 30 이하로 한 단계 더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공격적인 전략의 승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2한 3한으로 진행하고 싶으면 스트러터지 MD 조건을 수정해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인 분할 매수 전략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자산을 50만원으로 3단계로 나눠서 진입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3단계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3안으로 절충안으로 진행을 해줘. 자, 한 번 더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AI의 이제 권장안은 1안이었지만 저는 3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드맵을 얘기하고 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크론 자동 실행을 설정하면 RSI가 35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1차 매수가 실행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야겠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스케줄을 등록할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스케줄 등록해줘. 크론잡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론 스케줄은 오픈클로랑 다르게 프로그램 레벨이 아니라 OS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전체에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설정이 되었어요. 매일 정시 8시, 16시에 3차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실행 파이프라인도 자동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텔레그램 알림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 매매가 진행된 것을 보고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지금 현재는 매수를 해보도록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바로 10만원 정도만 매수를 진행을 해줘.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텔레그램으로 보고해줘. 자, 매수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매수 주문 성공됐어요.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이제 진행을 하죠. 자, 텔레그램 왔습니다.
매수된 내용 지금 체결 금액 정확하게 거의 10만원에 가깝게 체결을 했고요. 3단계 분할 매수 전략 1창 수동 진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잔여 자산이 40만원, 3차 분할 매수 대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동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2, 3차로 스케줄이 정확하게 돌아갈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매수 기록을 DB에 또 저장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 매도 기록은 테이블에 항상 자동으로 기록을 해줘.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이썬 파일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결정론적이죠. 파이썬 파일 스크립트가 하드코딩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에이전트에 의해서 수정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없었던 거죠. 이 기능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 앞으로 자동으로 기록도 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한 테이블이 또 있다면 테이블을 더 설계해서 또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겠죠.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론으로 자동 매매를 요청했는데 이제 이 크론 자동 매매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해제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크론 자동 매매를 해제해줘. 바로 동기화돼서 요청이 넘어가죠. 크론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요청하면은 쉽게 등록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장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안정되었으니까 긴급 정지를 해제하고 자동 매매를 다시 재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시장이 안정되었어. 긴급 정지를 해제하고 자동 매매를 재개해줘. 자동 매매가 재개되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해제가 이렇게 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상태를 점검해서 시스템이 혹시 잘 돌아가고는 있는지 헬스 체크를 하는 프롬프트를 날려보겠습니다. 시스템 전체 상태를 점검해줘. .env 설정, 크론 등록, 최근 실행 로그, 포트폴리오 현황을 종합 보고해줘. 자, 클로드가 확실히 오픈클로에서 타 프로바이더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결정에도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 시스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점검부터 해서 운영, 이런 모든 것을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 원격 세션을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서버에서 팀웍스로 세션을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설정, 정상, 크론 첫 자동 실행이 아직 안 됨. 이런 식으로 전체 종합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자, 좋죠? 클로드로 즉각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스케줄에 의한 보고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을 텔레그램으로 받는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이 SSH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클로드 코드를 쓰면 사실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클로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이 약간은 그 원격 세션에 대한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TLS 보안도 되어 있는 데다가 클로드 API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이턴시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자체 운영하는 홈서버가 있다면 그 홈서버의 클로드 코드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공유기 포트 포워딩이나 클라우드 플레어 터널링 같은 기술들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 방법 말고 오늘은 노드 VPN을 이용을 해서 노드 VPN의 메쉬넷을 이용하면 이 사설망을 통해서 어디서든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이 화면을 보시죠. 노드 VPN을 양쪽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 노트북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 미니 PC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해볼게요. 모바일 앱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사전에 설치를 해두어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데스크톱 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노드패스 세 가지를 다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바일 앱도 설치가 끝나셨으면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양쪽 다 노드 VPN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에 메쉬넷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 메쉬넷을 선택하면 이 메쉬넷이 켜져 있으면 된 거고요. 이 메쉬넷을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켜주시면 여러가지 이제 장치들이 등록이 돼요. 저는 여기에 장치가 단테 윈서버라고 장치 등록이 되었어요. 얘도 장치 등록을 진행을 해볼게요.
메시넷이 이렇게 보이죠? 이 메시넷 선택하고 체크합니다. 이 이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단테 안드로이드로 변경했어요. 자, 장치 관리를 눌러보면 서로가 이 사설망 안에 이 IP 주소는 사설망이에요. 새롭게 구성된 사설망인데 이 사설망에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설망 주소는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이 IP를 알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계정을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로 서로 통신을 하면 P2P로 바로 통신을 하면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어두신 포트만 붙여주시면 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의 포트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 그 SSH 키만 가지고 있으면, 비밀 키만 가지고 있으면 접근이 되겠죠. 그 비밀 키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볼 건데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됐으면 파일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파일 공유 부분이 있죠. 이 파일 공유를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키를 여기에 넘겨줘 보려고 합니다. 시작에서 선택적 기능, 검색하시면 선택적 기능이 나올 거예요. 선택적 기능 선택하시고, 자, 기능 보기 눌러서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하셔서 오픈 SSH 서버가 보이시면 이걸 체크해 주세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되죠? 잠시 기다려 주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추가된 기능 목록에서 오픈 SSH 서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픈 SSH 서버가 설치된 걸 확인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터미널을 열어서 클로드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Dangerously Skip Permission 모드로 실행할게요. 자, 오픈 SSH 2227 포트로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방화벽을 열어주라고 하겠습니다. 서버가 설치는 돼 있지만 서비스는 지금 현재 중단 상태죠. 자, 컴퓨터 재부팅 시에도 SSH 서버가 자동 재실행되도록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접속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보면 접속 테스트도 알려주고 있어요. 대문자 유저라는 사용자명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키 기반으로 접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SSH 키 젠으로 공개 키와 비밀 키를 생성해서 저장해 달라고 할게요. 자, 이름을 부여해 줘야겠죠?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어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코인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를 좀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 키와 비밀 키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비밀 키가 이제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전송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메쉬넷으로 들어가 봅니다. 메쉬넷을 켜주시고요. 지금 안드로이드가 있다면 이 안드로이드로 파일을 보내주면 돼요. 파일 전송 탭이 있습니다. 파일 전송 탭을 열어서 단테 안드로이드라는 곳에 파일 보내기 부분 있죠. 저장 경로는 사용자 루트 폴더의 .ssh라는 폴더 하위에 있습니다. 자, SSH 폴더로 들어가셔서 방금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비밀키가 있습니다. 여기 펍이라는 거 말고 그냥 확장자가 없는 걸 선택을 하셔서 파일 보내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수신이 돼요. 파일 전송 보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수락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허용, 물론 수신이 되셨으면 파일 위치를 한번 열어보죠. 파일 위치는 내장머리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저장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터미어스라는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미어스로 검색을 하시면 SSL 클라이언트 앱이에요. 이런 클라이언트 앱은 상당히 많은데 종류가, 그중에서 터미어스가 가장 유명해서 이 터미어스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접속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그 접속 주소는 여기 이제 메쉬넷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소입니다. 이 컴퓨터에 대한 주소는 여긴 사설망 IP죠. 이걸 복사하시고 여기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2227로 저희가 접속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호스트를 단테 윈 서버라고 맞춰주는 거예요. SSH 포트 번호 2227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이 유저죠. 대문자 유저였고요. 여러분들의 사용자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아니라 키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키를 눌러서 new SSH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import from file, 여기서 우리 전송 받았잖아요. 저는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져 있어서 이걸 선택합니다. add certificate,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접속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접속 준비를 완료하시고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 공개 키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개 키를 Authorize Keys에다가 등록을 해줘야지 공개 키가 등록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접속 테스트를 요청하시고 공개 키가 등록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공개 키가 등록되면 지금부터 이제 접속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바로 접속되죠. 자, 이렇게 접속이 되면 지금부터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로드가 바로 실행되고요.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셔서 원격으로 외부에서도 본격으로 클로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약에 WSL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WSL 입력하셔서 WSL 환경으로 바꾸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WSL 환경에서도 클로드는 이렇게 잘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메시넷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요, 이 IP 주소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사설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공유기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인바운드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보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여러분들 서버를 제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클로드가 원격 AI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가져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로 암호화폐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현해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핵심이 아닙니다. 맡겨놓고 일시켜놓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경험이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단테랩스의 단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